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2호 제2면입니다. 제주 공적 수어 통역, 인류 기본권 보장의 모범 사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공적 수어 통역 정책이 인류 기본권을 보장하는 모범 사례로서 전국화, 세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 공보관은 14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영주홀피에서 인류의 공존과 협력을 위한 공적 수어 통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17회 제주포럼 세션을 진행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왜 공적 수어 통역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공적 수어 통역은 제주도민 모두를 위한 건강한 공통체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 정보 접근에는 소외와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따뜻한 사회, 정보 소외 계층의 알 권리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의 공동 연대와 협력을 제안했다. 안영희 서울시 서초구 수어통역센터장은 농인이 삶의 주체가 되게 하는 공적 수어라는 주제를 통해 공적 수어 통역이 있어야 농인은 청인과 똑같은 국민으로서 평범하고 평등하게 수어로 살아갈 수 있다며 공적 수어 통역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적 수어 통역사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배치, 농인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수어 통역 제공, 농학생의 청각장애 특수학교 지원 등을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영인 국회의원은 기존 수어 통역 관련 법령들이 현실적이고 실효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영인 의원은 수어 통역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적 공적 메시지, 한국수화언어법에는 모든 생활 영역으로 각기 다르다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는 필요하다.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공적 수어 통역 활성화를 국가적 과제로 전환하는 데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국립서울농학교 소속 조희경 국제수어 미국수어 강사도 이날 토론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정책 홍보 전담 수어 통역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제주의 공적 수어 통역사 제도는 좋은 선례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원 한국수어통역사도 소통에 있어 수어통역의 제공은 기본이라며 제주를 포함한 다른 지역의 수어나 농인의 권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정책을 개선하고 틀의 기준을 잡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수어통역사협회 명예회장인 데브라 러셀은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을 수어로 자국민과 소통했던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설명하며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통역이 되기 위해서는 수어를 언어로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적 수어 통역 수행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제주도정 전담 수어 통역사를 채용하여 공보관실에 배치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이며 장애인 관련 부서가 아닌 정책 홍보부서에 배치한 것도 전국 첫 시도다. 공적 수어 통역은 도내 공기업과 제주도의 출자 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도내 공공기관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수어 통역을 의미한다. 제주,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생활 위해 힘 모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분야별 협력의 바탕을 둔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제17회 제주포럼에서 지혜를 모은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영주홀에서 장애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고령장애인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을 주제로 장애인 분야 세션을 진행한다.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이 좌장으로 세션을 진행하고 일본 메지로대학교 인간복지학과 김재근 교수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가 기조 강연과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남진열 교수가 참여한다. 고령화에 따른 장애 발생 등으로 도내 등록장애인 36,876명 중에 고령장애인이 49.7%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인이라는 복합성을 지닌 취약계층이지만 그동안 노인과 장애 분야에서 각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고령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과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포럼에서 장애인 세션 운영을 통해 국내외 선진지역의 고령장애인 현황 및 정책을 공유한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장애 발생 예방 및 사회활동 지원, 돌봄 등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영역에서 분야별 협력으로 서로 상생하는 고령장애인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세션에서 일본 메지로대학교 김재근 교수는 일본의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해, 숭실대학교 김경미 교수는 장애인 고령화의 현황과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행사 당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제주포럼 누리집 http://www.지조포럼.kr/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올해 두 번째로 마련한 제주포럼 장애인 세션을 통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고령장애인 정책 지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며 누구나 불편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발달센터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주제 없는 전시회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김도현 이하 울산발달센터는 15일부터 20일까지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주제 없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울산발달센터가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울산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미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작가 발굴을 위해 주제 없는 공모전 작품을 모집한 바 있다. 주제 없는 공모전은 발달장애인 삶에는 정해진 주제가 없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사 결과 박가은 시의 과일 고양이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에는 송종구 시의 도시의 불빛이가 선정됐으며 박준하 시의 책거리와 장우진 시인의 마음에 동산는 은상을, 장재유 시의 쑥쑥 자라라 나의 예쁜 꿈, 정윤서 시의 바닷속 마리아와 친구들, 조가현 시의 돌고래가 보고 싶어요 등 3개 작품은 동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김휘경 시의 나는 항상 배가 고프다 외 4개 작품은 장려상에, 이혜원 시의 무지개 비가 오는 클로버 외 7개 작품은 입선에 올랐다. 킬로바이트 국민은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킬로바이트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장애인 고용 컨설팅센터와 협업을 통한 은행 내 직무 발굴 맞춤 훈련센터와 연계한 사전 직무 교육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등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킬로바이트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독립 지원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장애인, 다문화 가족 자녀, 북한 이탈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점 업무를 수행하는 ESG 동반 성장 부문을 신설해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업점 업무 이외에도 은행 내에서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자체 발굴하는 등 장애인 직접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업계 대표 기업인 킬로바이트 국민은행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근 킬로바이트 국민은행장은 장애인 일자리 증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